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에너지가 끌어올린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에너지라 하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요즘은 개인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개인들의 자금 그리고 투심 여러모로 에너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먼저 태양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스페이스X 그리고 xAI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두 회사의 통합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구상을 넘어서서 이제 우주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이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태양광 에너지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로 모든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담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의 한 장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본토 증시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상한가를 터치했죠. 태양광의 상승은 이제 시작인 걸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전 또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이유였죠. 우리와 미국이 원전과 조선에 있어서 투자 확대 협력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로봇이 쉬니까 다시 원전 또 조선이 움직이게 될까요? 끝으로 조금 전에는 알파벳을 필두로 여러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롭게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삼성전자의 또 다른 에너지원이 될지부터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 좀 불러 가보시죠. 네, 벌써 주 후반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의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IT, 반도체 쪽부터 점검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알파벳, 퀄컴, ARM 다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빅테크인 알파벳의 실적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시간외에서는 자꾸만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매출은 좀 잘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영업이익이 컨센을 하회해서 시간에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원래 발표하고 나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클라우드 매출의 성장률과 캐펙스 가이던스가 컨센을 대폭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시간에 밀리다가 지금은 좀 다시 한번 회복되는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까지만 해도 시간 외에 한 4% 정도 하락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1.7% 빨간불을 켜내면서 좀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매출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매출 성장률에 대한 가이던스 좀 컨센을 대폭 상회해서 제시를 했고 캐펙스 투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의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좋은데 여기에 투자까지 더하면 추가적으로 향후에 더욱더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히 알파벳이 빨간불을 켜내면서 지금 AMD 급락 그리고 어저께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 같은 경우에 팔란티어도 시간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의 좀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알파벳의 이런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다행이네요.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조금 미스가 났다라는 거는 이번 분기에는 아직도 돈을 못 버는 건가? 이번 분기까지도 하면서 약간 실망을 했다가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다시 온전한 투심으로 회복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오늘도 그렇다면 우리 반도체 업계에 어떤 긍정적인 훈풍이 불 것인가라는 기대감을 넣어주는 대목인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슨 이런 역사를 보게 되네요. 근데 좀 재미난 건 HBM으로 이제 오른 게 아니라요. 낸드, 그러니까 스토리지 쪽에 붐을 힘입어서 상승한 거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최근에 우리 이진 대표님이 보시는 반도체 투자 키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 반도체 랠리, 물론 그때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히 큰 차이는 나기는 하지만 그때도 메모리의 중요성은 부각이 됐고 그때 키워드가 HBM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HBM이라는 키워드가 메모리 기업들의 시세를 이어가게 만들어주고 또 그 이후에는 예상치 못하게 범용 디램까지도 이제 앞으로 AI 확장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낸드 플래시가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외사들을 통해서도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HBF라는 것까지도 나왔죠. 네. 이제 10년 뒤에는 HBF가 HBM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이제 그 반도체 아버지로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HBF에 대한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시장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거고 네. AI가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AI랑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대화했던 부분을 기억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AI가 시장에 나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부분들의 저장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도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HBM과 다르게 HBF 같은 경우에는 저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속도를 어느 정도 높이면서 여기에 막대한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데 가격까지도 저렴하다라고 그래요. 봤을 때 이제 GPU를 필두로 해서 HBM과 HBF가 같이 나란히 적용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낸드 플래시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시세를 이어간다. 근데 그러면 이제는 낸드 플래시 쪽만 봐야 되냐? 이거는 아니고요.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뭐 HBM4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누가 승기를 잡고 누가 더 앞으로의 투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낸드만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안에서 순환매를 그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혀 본다면요. 그 안에 기판도 순환매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조금씩 힘을 내더라고요. 어떤 뭐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 좀 주시해 볼 만한.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 네. 테스트 쪽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검사 장비라든지 소켓일까요?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네. 이제 SSD 쪽의 테스트 쪽으로는 네오셈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SSD 쪽으로 테스트 검사 장비 쪽 보시면 되고 또 그 전에 보셨던 말씀하셨던 ISC 테스트 소켓에서는 ISC랑 리노공업 볼 수 있는데 이번에 ISC는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훈풍을 아쉽게도 크게 받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엔 숫자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반도체가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숫자가 찍힌 쪽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또 압축을 해서 한 번 더 본다라고 한다면 큰 키워드 안에서는 테스트 쪽이 가장 좀 저는 유망한 쪽 그리고 기판에 대한 수요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판 쪽도 계속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근데 고밸류다라는 논란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어저께 상승세가 이어졌잖아요. 예. 어제 시장이 반도체 종목들이 살짝 조정이 있었음에도. 근데 요즘에 오픈 AI와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오픈 AI의 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결국에는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거고 그 안에서 구글 TPU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구글 TPU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게 또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그쵸. 그와 관련돼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고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또 넘을 수 네. 있는 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좀 미스가 났지만 네. 앞으로의 성장성에 있어서 든든한 고객사죠. 구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판에 대한 것들 그리고 테스트 쪽에서 검사 장비와 소켓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빅테크 기업 안에서는 지금 알파벳을 대장으로 봤는데 빅파마도 실적이 나왔죠. 바로 일라이 릴리입니다. 와, 어제 저는 사실은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이 조금 아쉬워서요. 가이던스 부분이. 릴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같은 걸 팔아도 다른 성적을 거뒀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 실적도 굉장히 압도적이지만 전망도 상당히 밝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 때문에 지금 시간외에서 10% 급등하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어제 폭락에 이어서 또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그리고 위고비랑 오젬픽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일단 다른 부분은 네.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직면한 부분은 예. 특허 만료라는 그 키워드가 가장 시장에서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쪽으로는 기회 요소로도 볼 수가 있는 게 네. 그럼 그들이 이제 특허 만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니즈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도래를 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쪽으로의 이제 손을 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일라이릴리의 실적으로 미루어 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두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어저께 네.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굉장히 희비가 좀 엇갈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시세를 좀 이어가는 종목들, 특히 G2G 바이오 같은 G2G가, 예. 경우에는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비만 치료 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쪽에서 네. 안 좋게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또 수혜적인 측면으로 우리나라가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쭉 그려봤을 때는 비만 치료제 시장 커지니까 결국에는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지금 손을 잡고 여러 가지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시각을 또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노보노디스크를 통해서 새롭게 기술 이전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일라이릴리의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에게는 좀 좋은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근데 우리가 일라이릴리 하면 펩트론 떠오르고요. 그죠? 노보노디스크 하면 G2G인데 지금 이런 실적을 미루어 봤을 때 노보노디스크가 더 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2G에 더 힘이 실린다고 봐도 괜찮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들은 해야만 되니까 이제 특허 만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 그럼 반대로 일라이릴리와 펩트론의 관계는 조금 옅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옅어질 수 있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시장에서의 당장 부각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네. 한 차례 또 노이즈는 계속 펩트론이 있었잖아요. 계속 네. 잡음이 있기는 했는데 여전히 견고하게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옅어지는 부분이 바로 급락으로 갈 것인가 또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관심도에서 좀 사라지면서 주가는 살짝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주 안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옥석이 좀 갈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주사제 안에서도 그렇고요. 주사제도 월 1회로 줄이고 있잖아요. 여기도 또 돈이 많이 안 된다면 또 경구용 쪽으로 갈 수도 그렇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우리가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는 에너지원 쪽 좀 파악하러 가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 일론 머스크발 호재 때문에 태양광이 급등했어요. 자, 이유가 뭔고 하니
스페이스X가 태양광을 동력으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승인을 요청하러 갔다라는 건데 실제로 중국 기업을 찾아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걸로 지금 전해졌거든요. 여기에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인페이지 에너지죠. 태양광 관련주가 또 40%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황만 봐서는 호재인 것 같은데 어제 제가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중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우리나라에는 좀 리스크가 아닌가. 근데 오히려 중국이랑 미국이랑 갈등이 심화되면은 반사수혜를 누릴 거다 하는데 어제 시진핑 주석이랑 또 트럼프 대통령 통화했다잖아요. 태양광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저도 약간은 반사수혜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통화했다라는 부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네. 왜냐면 어저께 태양광주들이 정규장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두 종목이나 해줬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실린 상태에서 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지금 증권사에서도 약간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릴 수 있는 그동안에 오히려 반사 수혜에 대한 효과가 머스크 때문에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쪽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색을 떠나서 네. 그냥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손을 낼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보는 쪽도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약간 후자 쪽으로 좀 가깝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네. 일단 전화통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중국 쪽 업체가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인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그것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저께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장은 항상 새로운 부분들을 그렇죠. 필요로 합니다. 근데 태양광이 소외가 오랫동안 됐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빅 재료를 안고 특히 일론 머스크라는 그 재료를 안고 왔을 때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그죠. 투자거리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정말 큰 거래량이 유입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이런 키워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바이오가 가야 되고 그리고 네. 2차 전지도 가야 되고 로봇도 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도 좋기는 하지만 어떤 큰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고 어느 정도 주가는 상방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로봇도 네.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래서 태양광 갈 같은 데가 경우에는 없네요. 그렇죠. 태양광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메리트가 없기 있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오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 기업도 지금 미국 내에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결국에는 재고도 많이 감소를 하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 안에서는 지금 가정 내에서 태양광 모듈을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달을 하는 전력을 나중에는 추후에는 조달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는 상당히 많이 급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더 중시하시네요. 지금으로서는 펀더멘털보다는. 혹시 어떤 기업 보십니까? 수급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솔루션도 어제 좋아 보이고요. 어저께 HD 에너지 솔루션이 네. 가장 1번으로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상한가. 하기는 했는데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이 미국 쪽이랑은 좀 더 연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솔루션을 좀 더 유력하게는 보는데 이 안에서 탑3 종목 OCI 홀딩스까지 네. 세 종목이 좀 같이 연동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당장에 따라 들어갈 거는 아닌 거죠? 네, 저는 오히려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밀리거나 횡보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가 오히려 좋은 네.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기준점 그 지표를 주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태양광이라는 에너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태양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궤도에 따라서.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쏘아 올릴 때 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도 필수적이란 말이죠. 한중 NCS 그 다음 타자로 노려보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요? 네, ESS 관련해서는 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어저께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쪽으로 지금은 조금 부각도가 더 올라간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ESS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한 여러 가지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서 조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 가장 쉽고 빠르게 전기를 조달할 수 있는 게 태양광 플러스 ESS다라는 언급을 또 했었던 만큼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하는 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안 좋은 에너지원이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게 그렇죠. ESS와 태양광 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네. 앞으로도 ESS 시도는 북미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40% 이상 올해만 한다 하더라도 성장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장이. 근데 이번에 삼성 SDI도 지금 ESS 수주를 테슬라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비밀로 했지만 네. 근데 이런 수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점유율은 좀 많이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하나큐셀의 ESS 수주 네.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협력 구도도 계속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SDI 실적 발표했을 때 ESS가 든든한 캐시카우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는 한미 회담에 대한 협의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제는 원전주가 막 또 급부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 정부가 1호 대미 투자 사업으로 원전을 제안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원전이 조금 쉬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횡보 기간을 좀 가졌었는데 원전주 오늘도 또 기대를 해볼까요? 아니면 이 매기가 어제 분명히 핵 잠수함이라든지 조선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는데 여기는 원전보다 탄력이 좀 적었거든요. 조선 쪽으로 더 가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조선 쪽으로 간다라고 보기만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전과 조선. 네, 만약에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혹시라도 쉬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조선과 그리고 우리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속도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이 좀 더 빠를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저께 아무래도 지금 미국 쪽에서 협력 관계, 대미 투자 관련돼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좀 더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 기업,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도 에너지 부족 현상에 대해서 지금 AI에서는 가장 병목 현상이 심한 게 에너지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나오는 만큼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에너지라는 그 키워드가 좀 힘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커졌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만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유럽 시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꽤 큰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필리핀에 대한 원전 수주 모멘텀, 맞아요. 튀르키예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팀 코리아를 통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봅니다. 원전은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 PHI 아니면 건설주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우건설 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뭐 끝으로 한전 라인도 괜찮은데 KPS만 좀 미지근합니다. 탑픽 딱 하나 듣고 오늘장 투자 전략 듣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후반부에 좀 달려준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시가총액이 좀 무겁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저께는 이제 그래요. 한전 기술, 한전 산업 네. 한국전력이 좋았다면 네. 오늘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달려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5%, 6% 가까이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좀 성에 안 차시는가 봅니다. 조금 더한 탄력을 오늘 기대해 볼게요. 오늘 시작의 맥점 어디 두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얼마나 좀 버텨줄까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급에 있어서. 네, 일단 다행히도 알파벳이 지금 시간의 상승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메모리 기업은 사실 AI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노이즈가 나온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시장의 해석도 똑같이 이어지는지 여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크게 세 가지 기둥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쪽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